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추석 연휴 전 팔까 말까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30일부터 휴장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인 만큼 연휴 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야 할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굵직한 이벤트가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수로는 현지 시간 29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후보의 1차 TV 토론회를 빼놓을 수 없고요. 또한 다음 달 2일에 발표되는 9월 미국 고용지표 역시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처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또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9월 들어서 코스피의 기업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고 최근 삼성전자와 IT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국내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자, 이제 추석 연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남은 1시간 동안 야인스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추석 연휴를 좀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야인스 리턴즈 2부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혹시 추석 계획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요? FA님은 어떠세요? 언택트 한가위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쵸?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추석 잘 보내시면서 또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2부 야인스톡에서 그에 대한 전략들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4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도글협회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쫄보님도 계시고요. 경기민감주 으짜님, 진섭님도 오셨습니다. 또 서당계 1년차님, 버리앵두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말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못 가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긴 연휴가 좀 반갑기도 한데 또 코로나도 코로나고요. 또 워낙에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편치만은 못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잘 대비를 해두면 그래도 추석을 조금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다행히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1%대, 코스닥도 3%대 올랐는데요. 지난주에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운영형님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온 거죠.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2,270포인트가 지난 8월 20일 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저점이 나왔던 때가 2,270이었거든요. 8월 20일 날.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두 차례 걸쳐서 2,270 아래까지 잠깐 내려갔다가 오늘 만약에 흐름이 안 좋았었으면 저점 끼고 내려갔으면 다시 2,250이라든가 더 하향할 수가 있었던 건데 오늘 뭐 2,300포인트 가까이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측면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죠. 항상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일단 반등이라 좀 봐야 되겠죠. 박스권 내 등락 과정에 저점을 확인하는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쌍바닥을 좀 확인했으니까 뭐 차트상으로 지난 그 8월 20일과 그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확인을 좀 했던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 자체는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이 지난주에 하락했던 것 자체는 미국 시장 같은 게 지난주 실제로 안 빠졌습니다. 그 다우 나스닥 오히려 나스닥은 약간 소폭 올랐을 거고요. 다우 지수가 소폭 이게 우리나라만 빠진 거예요. 우리 많이 그렇죠? 빠졌잖아요. 우리나라 이번에는. 코스피가 5% 빠졌고 코스닥 9% 빠졌거든요. 네. 이게 미국의 다우 나스닥 시장은 지난 주간 단위 기준으로 거의 보합권이에요. 우리 시장이 빠진 이유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다가 그 사이에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이미 8월 말부터 조정이 이어졌던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 조정 받을 때 우리 시장이 빠르게 올라왔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 조금 전에 해외 쪽에 다 별다른 악재가 없었으니까 네네. 이제 국내 주가 빠졌던 부분 자체는 결국 수급입니다, 수급. 맞아요. 이게 특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그런 또 불확실성에다가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개인 투자가들 유동성이 돈도 많이 들어왔었지만은 신용 투자 각 증권사에서 융자해주는 신용 투자에 의한 가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됐는데 최근에 신용이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도 경계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융 감독기관에서 각 증권사한테 신용을 아마 줄이라고 네. 좀 약간의 무언의 압력을 줬던 것 같아요. 경고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형 증권사 삼성증권이 9월 15일 날 중지했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 9월 23일 날 신용을 중지를 했습니다. 신용 중지하게 되면 어때요? 파는 물량밖에 없거든요. 그냥 네네.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누가 팔고 또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팔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수입이 이렇게 꼬인 거고요.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18조 원대에서 지금 17조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여타 다른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주식담보대출을 좀 줄인다든가 그리고 여타 다른 증권사들 또 신용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그런 또 흐름들이 또 명절을 앞두고 지금 이제 4일, 5일 동안 휴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신용이 만기된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 만기된 물량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기 전에 팔든지 그렇지 그렇죠. 안 팔면 그 사이에 걸렸던 물량들이 10월 4일 날, 월요일 날 되겠죠. 월요일 날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파는 것보다는 미리 주가도 안 좋으니까 미리 물량들이 지난주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좀 돼서 빠졌던 건데 오늘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 자체 오늘 또 보면 기관 애국 투자가들이 오래간만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뭐 이런 경우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기관도 사고 애국도 사고 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다 샀어요. 근데 파는 거는 기관 개인밖에 안 개인이. 팔았어요. 그쵸.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선물도 그 부분 자체는 오늘까지 개인 투자가들이 그랬던 물량들 연휴 동안에 대비를 걸쳐지는 좀 물량들이 하는 거죠. 네. 정리되는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만 정리가 된다 한다면 또 오늘 주가가 의미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을 좀 찾을 것 같고 오. 이걸 잘 넘기면 추석 이후에 주가는 개인적으로 빠른 반등은 아니지만 변동성 축소가 좀 되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반등 자체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지만 추가적으로 연휴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대치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꽤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이었던 것 같아요. FA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주일 동안 내리 빠지면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상승 탄력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에서 지금 이번에 상승이 왜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답변하기 어려워요. 합의가 이루어졌는 뭐 이제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합의도 안 이루어졌고 네.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 이전에 다른 지표들이나 연준 발표보다는 훨씬 매력적이지 못한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어났던 미국의 증시의 반등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잡고 가셔야 되는데 네.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지난 한 주간에 미국에서 자금이 이탈된 부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 원 정도가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딱 한 주 만에. 한 주 만에 30조가 우르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기관들이 빠져나간다, 개인들은 계속 산다 이런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통해서 유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졌지만 사실 개인들의 개인적인 부담들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상승을 했을 때 신용잔고 만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한다면은 매도를 했다는 것은 비중 축소 개념을 본다면 훨씬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의 상승 탄력은 결국 한국과 미국은 그리고 중국은 휴장에 들어가지만은 미국과 일본이나 유럽의 증시가 계속 나름대로 상승세를 유지만 해준다 하면은 충분하게 명절 이후에 또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때, 이제 오늘은 반등을 했고요. 좀 계속해서 좀 탄력적으로 이어가면 좋겠는데, 우린 이제 내일을 마지막으로 좀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만 쉬는 거지, 미국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유럽은 쉬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 또 이벤트들이 있어요. 불확실성도 있는 것도 확실하고요. 자, 그렇다면 운영님, 저희 쉬는 동안 좀 체크해봐야 할 주요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쉬는 기간 동안 해외 시장은 4일 동안 열리겠죠. 네. 화, 수, 목, 금. 해서, 길어요. 우리 네.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 자체는 그 사이에 이제 해외 쪽의 이벤트 자체는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뭐 경제 지표는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이제 월요일 날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제 미국의 대선 첫 TV 토론이거든요. 그렇죠. 이 토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 전망으로 따지면
바이든이 트럼프 토론에 상당히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뒤집힐 수 있다고 그렇죠. 하던데. 트럼프가 이런 토론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현재 지지율이 한 7, 8% 정도 지금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쪽인데 지지율을 좁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시장에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는 바이든이 된다는 쪽이 7, 80%가 올가에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트럼프가 올라온다 한다면 그게 약간 이제 불확실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중국의 PMI 지표, 차이신이라든가 통곡의 PMI 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10월 1일 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출 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가위 중시절 휴가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이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휴가 끝나는 쪽이고 미국 시장이 이제 그날 중간중간에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잊혀져 버립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날 휴가가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맨 그쵸. 마지막 날 좀 올라주면 괜찮아요. 근데 맨 바로 마지막 날 이어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 지금 중간에 미국 시장이 변동성 폭 그쵸. 빠진다 하는데 예컨대 뭐 4, 5%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1%만 올라와도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날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날 우리 명절 연휴 때 마지막 날 미국 시장의 중요한 지표들이 경제 지표 중에서 그쵸.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업률과 함께. 그래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경제 지표상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그 5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지 근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이제는 좀 돼야 될 텐데. 그 현재 지금 신임 대법관 임명권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합의해 줄 가능성이 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양책이 이제 그 사이에 만약에 좀 10월 1일 날 경제 지표가 그 사이에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합의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 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계속 물고 늘어지게 되게 되면 자기들도 그 대통령 선거 때 불리하게 그쵸. 작용할 수가 안 있는 좋으니까 거니까 경제가 이 안 부분도 영향을 좋은데. 미칠 부분이 아닌데 가장 제가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DV 토론과 그다음에 10월 2일 날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서 해외 쪽에 이제 변수가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연휴의 시작과 끝에 아주 굵직한 이슈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네요. FA님께서는 어떤 이벤트를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사실 이제 우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주간 실업 청구권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업종이 바로 제조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제 발표가 되는 PMI 지수들을 조금 추정을 해서 본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이번 10월, 11월에 제조업종 지수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며 그러면 주간 보호 청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축소가 될 경우가 보이는지 좀 어느 정도 계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댈러스 지역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텍사스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제조업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보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이제 PMI 지수가 이제 당장 30일인가요? 네, 그렇죠. 30일 날에 이제 또 30일. 발표가 되면서 중국 차이신 지표하고 같이 이제 비등화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은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이 한번 우리가 3분기 실적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걸 이제 견줄 만한 지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10월에서의 어떤 대선 전략을 세울 때 트럼프나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PMI 지수가 이제 넘어서 10월 1일에는 미국의 전역에 대한 PMI 지수 확정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정 지수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반기 때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것에 명확한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네. 하반기와 그리고 이후 대선 전략에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조금 제조업 지수에 조금 맞춰본다. 그러면 한 주간의 이 음세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2일 정도에 이때 이제 뉴욕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융업종들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나올 것인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금융업종들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다소 어려울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온 것도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 지수에서 조금 하향세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정이 된다라면은 국내 금융사들도 한 번 정도는 연계를 해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쉴 때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 건지 좀 대응을 우리가 바로바로 할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좀 미리 준비를 잘 해놓고 알고 가면 또 괜찮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라면 아무래도
주에도 대선 토론회일 것 같아요. 바이든과 트럼프.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결과가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텐데 운영위원님 앞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어떤 점을 조금 더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예, 미국 이제 대통령 토론이 세 차례 있거든요. 예, 첫 토론이 이제 뭐 29일 날 있는 네. 거니까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토론에서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좀 강점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을 기해서 지지율이 좀 변하지 않겠는가. 표를 보시면 현재 지금 대체적으로 전망치 자체가 바이든이 아마 7%에서 8% 정도 대부분 쪽 앞서간다는 쪽이고요. 네, 네. 대부분 올가 같은 경우도 거의 77%가 이번에는 바이든이 될 거다. 음. 어떻게 보면 올가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자체는 주식시장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게 바이든이 된다는 전제하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네네. 트럼프가 토론을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격차가 좁혀지면 그게 저는 이제 불확성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는데 예. 된 거였으니까 예. 이번에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모르는 건데 네. 일단 현재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네. 좀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첫 토론회 자체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우리 시장에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화요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지지율자가 뭐 좁혀졌다든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든가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보다는 이제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월요일 정도에 이제 관련 업종들 수혜를 바이든 정책 관련 종목이라든가 트럼프 정책 관련 그렇죠. 종목들에는 약간 변동이 미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누가 되더라도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게 되면 대선을 불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확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은 워낙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은 다 코로나에 묻힌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악재 자체는. 과거 같으면 대통령 선거에 따라 누가 되든 간에 약간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워낙 코로나 국면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 법인세 인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고 미국 우선주의고 바이든은 자유무역주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쵸. 미중 무역 분쟁 자체도 트럼프가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한다면 완화가 좀 되면서 대중국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을 거고 반면에 트럼프가 된다 한다면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긍정적 반영할 거고 그다음에 네. 바이든이 지지율 유지가 된다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막간 반등이 나왔지만 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토론에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실 것 같아요. FA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전에 한번 트럼프 바이든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9월 10일경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간략하게 요약된 자료가 있는데 한번 자료 보시면서 같이 말씀 자료가 나눠보겠습니다. 있어요. 네.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내용에서는 관련 종목들이나 미국 현재 상장된 종목들의 언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실제로 바이든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가 다수당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자유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특히 친이민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대외 개방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찬가지로 인터넷 관련이라든가 이런 이제 특히 또 해외 기업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바이든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같이 들어와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 성향이었던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언택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IT 업종에 대한 지원들도 마찬가지로 되지만 중국 간의 어떤 합의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빵주 그러니까 대형 인터넷 기술주들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보여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월가에서 가장 최악의 수라고 보는 것 중 한 가지가 트럼프와 공화당이 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네.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증시 자체에서 타격이 클 것이냐 오히려 증시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온 증시는 사실은 바이든 정권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제안을 하는 메디케어라든가 아니면은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증시는 일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갔을 때 사실 법인세라든가 아니면은 민간 의료업계에 대한 어떤 타격 부분들 결국엔 대형사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증시가 조금 더 주가적인 면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증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공화당이 당선됐을 때는 이후에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차익 매물은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만은 네. 증시의 탄력은 계속 지속적인 유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실 때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얼마나 밀접하게 당겨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나왔을 때는 표준 편차값 이내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경계를 한 번 정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박빙의 싸움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추석 지나고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추석이 지나면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10월의 시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월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좀 뭐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일단 보는 쪽입니다. 일단 9월달 시장은 대체적으로 조정 내지는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4월달부터 이어진 그 6개월 동안 5개월 양봉이 끝나고 이제 6월달부터 9월달은 약간 음봉이 조정이 나올 그쵸.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대선 관련 이제 불확성이 있는 부분 좀 전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거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선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랬던 부분들 지배를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외 정보보다 코로나 백신 개발이 가장 10월달에 크죠. 전개될지. 근데는 네. 지금 기대치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무리해서라도 백신 개발을 승인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대체적으로 전망치 자체가 빨라야 내년도 4월달에 쪽이니까 하반기 정도 가야지 미국 전 국민한테 간다는 쪽이기 때문에 미국 네. 국민만 간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백신이 맞으면서 어느 정도 그렇죠. 이게 그렇- 다 퍼지려면 또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 기대치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부분 자체 이제 BTS 청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 빨려갑니다. 아. 이게 악재거든 상당한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쏠리니까. 그렇죠. 왜냐 유통 물량이 기관과 공급 물량 자체가 시장에 유통돼 그 물량 자체를 이게 시장에서 소화를 하거든요. 이게 뭐 최근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대규모 개인 투자가들이 거기에 IPO에서 나온 공모 물량을 받아가지고 물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BTS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BTS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 물량을 시장에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유동성 유출에 작용하지 않겠는가. 어.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신용 물량도 조금 더 축소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미 좀 전에 쌍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지수는 대체적으로 등락 구간이다. 2270과 올라간다도 2430포인트 사이에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11월 3일 미국 대선 선거 결과 이후에 끝나면서. 11월 한 달 동안 상승하고 또 12월 달 시장은 대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쉬고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어.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방향성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FA님은 10월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개별적인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빅히트 상장이 조금 가시성은 보이겠지만은 네.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그래요? 드는 게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따상까지 올라가면서 이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마치 SK 바이오팜처럼 상대적인 조정 구간들이 조금 짧게 나와주고 그래도 나름대로 견고한 지지선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후에 주가 바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타이밍에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대로 같이 나왔다는 건데 이번에 빅히트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상장을 했을 때 물론 엔터테이너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업계 자체로 평가를 했을 때는 독보적인 위치도 하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미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장고의 물량을 축소를 해놨다. 그러면 영혼을 끌어당겨도 2개, 3개의 영혼을 끌어당 거를 이제는 내 영혼밖에 못 끈다. 이러면 이제 물량 자체가 확 줄어들어버리니 사실은 갖고 있던 걸 매도를 해야 된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탄력은 굉장히 줄어들고 오히려 네. 조금 변동은 계속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 자잘자잘한 변동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10월은 이제 3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모멘텀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이미 KRX 뉴딜 지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금 선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 9월 방송 내내 하면서 이제는 10월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10월의 초점은 대선과 그리고 그린 뉴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가 미리 잡아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조금 실적 위주로의 좀 랠리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이 본디 이 업종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면은 오히려 어닝으로 화답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닝 투자로 보기 어려운 종목들 단순히 실적 나쁘고 주가 싸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 또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을 조금 정말로 똑똑하게 대응을 해보셔야지 또 연말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연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연휴 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10월장 지나가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을 텐데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연휴 앞둔 불확성 거의 한 제가 보기에는 뭐 90% 이상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이미 뭐 반영이 그렇죠. 됐다. 내일 네. 또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물량 자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최근에 저는 주가 빠지면서 반대 매매 물량도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동시효과에 보니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랬던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많이 좀 감소가 좀 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휴 이후에 주가는 뭐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까지는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연휴 이후에는 결국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그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거든요. 실적 차별화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적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적인 IT, 그다음에 일부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적인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5G, 2차 전지,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 신재생에 관련된 그런 정책 수혜주들이 10월 달에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FA님의 전략은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장이 멈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기간에서는 단기적인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측 자체가 어려우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시장에 좀 더 맡겨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기간에서 2주, 3주간의 흔들림들이 대선 이후까지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후에 한수 뒤를 넘겨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초순과 월말이 같이 묶입니다. 증시가 같이 묶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CSI 300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 계속 나름대로 보합은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일장과 거의 비슷한 이미 어느 정도 증시가 낮춰진 상태에서 다운탑에서 다운바텀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당장에 지금 명절이 장기간에 길게 끼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상승장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혹여나 좀 나는 일주일, 2주일 동안 기다리기가 어렵다면 빨리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나는 충분히 저점 잡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오히려 나는 한 달, 두 달, 세 달 뒤까지 충분히 난 버틸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홀딩 전략을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주식을 하면서 당장 1시간 뒤에 내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일주일 뒤를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 분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는 팁을 좀 들어봤는데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 10월에 대한 이벤트 정리해드렸고요. 또 내일 전략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잘 참고하셔서 내일 하루도 잘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